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오미크론 환자가 코비드19 변종보다 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환자의 입원 환자가 델타 환자와 비교하여 중증으로 입원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마크 울하우스 교수는 65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은 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긴장은 지금 영국에 걸쳐 급증하는 변이체의 케이스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있는 바이러스의 지배적인 모형입니다.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서도 별도 연구조사에 따르면 오미크론 환자의 입원 필요성은 20% 정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보고에 대해 내각 장관들은 데이터가 예상보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오미크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가 적기 때문에 쉽게 전이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More than 100,000 COVID-19 cases were recorded in the UK in the last 24 hours. It is the first time the number of daily infections passed that milestone since mass testing began. The sharp rise is being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the Omicron variant, with governments and their advisors waiting for data on the severity of the new strain. Today, a very small study in Scotland suggested that the risk of hospitalisation was 2/3 lower than with the Delta variant. Let's have a look now at the latest infection figures. And 106,122 new cases of COVID-19 were reported today. That's 140 more people have died as well, taking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died within 28 days of a positive COVID test to 147,573. 968,665 new boosters or third jabs were given yesterday, with first and second doses taking it to a new record of more than 1 million vaccines done in a single day. It all means 30.84 million people have now had their third jab or booster. 영국은 수요일에 처음으로 24시간 기간에 10만 개 이상의 코비드19 케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발표하는 관련 데이터를 12월 22일 수요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퇴임 후 입주할 사저가 완공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에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나 수상을 지내고 퇴임 후 입주할 사저를 국가 예산으로 지어주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만일 자신의 돈으로 짓는다면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겠지만요. 돌이켜보면 나라 돈으로 이런 사저 짓기가 김영삼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들의 연희동 사저를 보수하여 입주하였고 비용도 나라 돈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달랐죠. 본인의 평소 말과는 달리 나라 살림을 IMF에 빠뜨렸던 그였지만 상도동 자신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라 돈으로 신축했습니다.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터에 방 8개짜리 초호합한 신축을 하여 자금 출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노무현은
지방으로 가서 국유지를 훼손하며 아방궁을 나랏돈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논현동 사저를 퇴임 전 수리하여 입주하였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도 하차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신의 비싼 삼성도 사저를 팔고 내곡도의 기존 주택을 적은 돈에 구입하여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한 달 만에 윤석열에 의해 투옥된 박 대통령은 구입한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벌금 미납으로 그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판돈 차액 32억을 유영아 변호사에게 맡겨놓았다가 그것마저 차압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크게 먹을 것 같은 전두환 노태우는 기존 사저를 수리하는 수준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사저 건축을 이유로 나랏돈을 먹은 게 없습니다. 반면에 문민 대통령이라든 김영삼, 준비된 대통령이라든 김대중, 서민 대통령이라든 노무현, 좌파 대통령들이 경호상의 이유 등을 대면서 아방궁 건물을 신축했고 결국은 그 집에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시금 문재인이 자신의 자택이 있던 양산 지역에 농지를 구입 형질 변경한 후 신축 저택 단지를 착공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JTBC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살게 될 경남 양산 사저가 내년 3월쯤에 공사를 다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붕 등의 외관 공사는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옹벽 위로 3m가 넘는 가림막이 둘러쳐 있습니다. 가림막 너머 옅은 아이보리색 외벽과 회색 지붕 건물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의 사저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5월 초 임기를 마칩니다. 사저는 그보다 한두 달 앞서 준공될 예정입니다. 감리 보고가 있는데 기초 타스할 때 하고 지붕할 때 하고 이제 그건 두 개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 한 60% 정도 됐을걸요. 그동안 공사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아예. 문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에 양산 매곡동 사택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매곡동 사택은 경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인근 하북면 평산마을에 사저를 짓기로 했습니다. 사저 인근엔 통도사와 영남알프스가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문 대통령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까지는 차량으로 50분 거리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퇴임 후 경호를 얼마나 요란하게 하려고 저런 사저단지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파 시민 한 분은 문재인이 갈 곳은 국립호텔이다. 양산 사저가 아니야. 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